헌법재판소에서 선고 기일이 나오기를 목 빠져라 기다렸는데 오늘 드디어 마지노선을 넘겼습니다. 이거 좀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헌재가 결국 오늘을 넘겨버리네요. 그렇습니다. 이 결국 이제 국힘이 바라는 대로 지금 그 상황을 몰고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일단 저희들이 이번 주 금주 선고의 데드라인으로 이제 정했던 오늘 네. 이제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로서는 다음 주로 그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선고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이제 이재명 대표 그 선고 뒤로 이 윤석열에 대한 이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네. 이러면 사실상 이제 이게 국힘에서 주장을 해왔던 대로인데 설마 그렇게 되겠어라고 했지만 이게 지금 그게 지금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국힘이 노리는 것은 이제 이재명 항소심, 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이후에 선고를 좀 해라.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걸 지금 들어준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헌재의 이제 속마음은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또 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이 헌재는 국힘의 뜻대로 선고 기일을 지정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네. 예. 사실은 이제 오늘 오전부터 오늘 선고 기일이 좀 어렵다라는 그랬어요. 기사가 나왔어요. 사실 좀 반신반의했거든요. 연합뉴스 TV가 이제 워낙 지금 이제 친윤 매체로 좀 알려져 있고 또 계속 그 동안에 좀 그 탄핵 윤석열에 대한 이제 그 탄핵과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인 보도를 좀 많이 해서 저도 뭐 이렇게 안 믿으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연합뉴스 TV가 이제 전망한 대로 오늘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눈여겨봤던 것은 8명의 재판관들이 어제도 늦은 저녁까지 평의를 이어갔고 그리고 8명의 재판관들이 이제 오늘도 치열한 평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제 이런.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 선고 기일이 지정이 돼야 된다면 사실상 이제 그 결정문 초안 정도가 나와서 이제 그 작구 수정 정도 해야 되는데 오늘 어제 저녁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평의를 한다면 이거는 선고 기일 지정까지 가기 어렵겠구나. 뭐 사실 이제 이런 좀 불안한 예감이 좀 들었죠. 네. 예. 그래서 어제 저녁에 어느 정도 그 내용이 정리되기를 바랬는데 오늘 아침에도 다시 출근하자마자 계속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와서 이렇다면 정말 오늘 안에 선고 기일을 지정하기는 쉽지 않겠구나. 도대체 뭐 때문에 아직까지 헌법재판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장시간 계속 이렇게 평의를 하고 있는지, 정말 재판관들끼리 주요한 쟁점에 대해서 지금 뭐 세부 조율이 아니고 근본적인 지금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은 아니지 좀 지금 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내부에 혹시 이견이 있다면은 이제 김복형 재판관이 좀 의심된다. 네.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알려진 바가 없고, 뭐 찌라시에서는 뭐 나오는 얘기들은 사실 그건 믿을게요. 못 되고요. 네.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저희가 얘기했듯이 이제 그 한덕수라든지 박성재까지도 같이 하려다 보니까 좀 시간이 더 걸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일단 오늘 넘겼습니다. 오늘 이제 선고 기일이 나오지 않으면은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죠? 아니 이제 결국 뭐 다음 주로 꼭 넘어간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단계는 아니에요. 내일이라도 금요일 날 이제 그 선고를 하겠다라고 내일 뭐 공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내일 나올 수도 있고. 네. 네. 물론 보통 이제 이틀 전에 나오기 때문에. 보통 한 2, 3일 전에 나왔죠. 그런데 이제 그 과거보다 지금 훨씬 더 그 지금 헌재 주변의 이제 치안 상황이 굉장히 그 좀 지금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시위대에 이제 집결을 하는데 이제 시간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금요일 날 이제 선고를 하고 선고 기일은 뭐 내일 오후에 통지할 수도 있어요. 네. 네, 뭐 그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금주 선고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지을 단계는 아닌데 내일도 선고일이 지정될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네. 현실적으로 아마 금주 내 선고는 좀 어렵지 않겠나. 네. 왜냐하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 장시간 동안 계속 평일을 이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아직까지도 그 결정문 초안이 마련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거거든요. 네. 예. 자, 그래서 지금 날짜 한번 다시 한번 보죠. 네. 달력을 한번 펼쳐놓고 이제 13일 날 검사들 이제 탄핵 기각 판결 나왔죠. 그리고 18일부터는 박성재 변론 기일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일, 21일 날 이렇게 선고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22일은 일단 네. 물 건너간 걸로 내일이니까 먼저 그렇죠. 물 건너간 걸로 보이고 21일 정도가 아주 희미하게 가능성이 좀 남아 있고 그게 아니라면 27일이나 28일쯤이 좀 현재 유력해 보이는데 다음 주로 되면은 넘어간다면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거법 항소심 선고 다음으로 이제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힘이 계속 주장해 왔던 대로 지금 헌재가 들어준 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좀 헌재가 좀 내부가 좀 의심스럽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일단 뭐 항상 뭐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평의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도대체 그 헌법재판관들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는 정확한 내막을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어제 오늘 평의를 열띠게 지금 이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건 적어도 뭐 헌재가 그 일부러 그 이미 평의 결과를 어느 정도 다 내려놓고 이재명 대표 항소심 이후로 선고기일을 뭐 고의로 지연시킨다든지 뭐 적어도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내부적으로 어쨌든 평의를 열띠게 지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선고기일을 이제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지금 현재의 상황을 조금 희망, 좀 낙관적인 해석을 해본다면 일단 어제 박성재에 대한 변론 기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보니까 그 이미선 재판관이 주로 질의를 하던데 상당히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까지 물어보더라고요. 이러면 사실은 이제 박성재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한 평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어제 박성재에 대해서 그 평의가 변론이 있고 난 직후에 장시간 동안 그리고 오늘까지도 평의가 이어졌던 것은 윤석열이나 한덕수가 아니고 사실상 박성재에 대한 평의를 이어갔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헌재는 가급적이면 그 12.3 계엄의 연루자들을 같이 동시에 선고를 함으로써 12.3 계엄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동시에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물리적으로 박성재를 어제 최종 변론기일을 하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선고기일을 지정한다면 당연히 박성재 입장에서는 나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변론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불만을 털어놓을 수도 있다. 그러면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 박성재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윤석열 그다음에 한덕수에 대해 남은 쟁점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면서 다음 주에 한꺼번에 이 계엄 연루자들에 대한 선고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선의로 보자면은 네. 이제 그렇게 해석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박성재, 그러니까 지난주 그 14일이 좀 어려웠던 것은 한덕수 때문. 그리고 이제 21일이 좀 어려운 이유는 박성재까지도 다 같이. 박성재까지 다 묶어서 하려면 사실 현실적으로 이번 주 선고는 조금 무리긴 해요, 사실은. 그리고 박성재 입장에서는 어제 그 변론을 끝나고 난 뒤에 이번 주에 선고한다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뭐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앞서서 지금 이제 채널A에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월요일 날 보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윤석열에 대한 변론이 종결되고 난 뒤에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매일같이 열었는데 매일 열 때마다 윤석열만 평의를 한 게 아니고 윤석열을 첫 번째 하고 그다음 한덕수, 그다음 박성재, 그다음 조지호까지 4명을 계속 매일같이 그 동시에 평의를 열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헌법재판관들이 가능하면 4명을 한꺼번에 선고를 하려고 평의를 진행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헌재가 당초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최소한 박성재에 대한 변론이 종결되고 난 뒤에 일주일 정도 검토할 시간은 필요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선고가 다음 주로 연기되는 것이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어 보인다. 네. 뭐 이제 그렇게도 이제 선의로 뭐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고려가 없다면 이라는 그렇죠. 문제죠. 정치적 고려가 없다면. 그런데 사실은 이제 헌재가 그 입장에서 이게 선고기일이 당초에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로 예상되는데 벌써 일주일 연기됐는데 다시 또 여기서 일주일을 연기한다고 얘기한다면 이것이 결국은 불필요한 정치적인 오해와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고 특히 헌재가 국힘의 주장에 끌려다닌다라고 하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걸 잘 알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쟁점이 완전히 세부적인 쟁점이 조율이 안 됐던 뭐 박성재라든지 한덕수를 뒤로 미루고 윤석열부터 우선 선고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21일 날 윤석열 하나만이라도 좀 하는 게 맞죠.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래서 뭐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긴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번 주에 선고를 하지 않고 다음 주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가 넘어간다고 얘기한다면 결국 헌재는 민주당이 아니고 사실상 국힘당에 좀 유리하게 눈치를 좀 더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왜냐면 이제 국힘당 뜻대로 다 된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뭐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유감스럽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선고가 이루어질 거라고 정말 뭐 저뿐만 아니고 대다수 전문가들이 그렇게 그렇죠. 예측을 했었죠. 근데 오늘 만약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짜 긴장해야 되고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헌재가 네. 어떤 연유로 지금 이 선고 기일을 자꾸 지정을 미루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더 이상 희망 회로만을 돌리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